안녕하십니까? 인천행동의학연구소 짱구네 동물병원 신호수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공존하는 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길에서도 많은 길고양이를 보고 있죠. 이런 고양이하고 살아가면서 고양이의 특징이 무엇인지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에 대한 인식은 이집트의 사파이를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전에는 고양이를 숭배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숭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는 농업에 의존한 경제가 있었기 때문에 쥐 같은 설치류를 제거해줄 고양이가 필요했기 때문에 고양이의 지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반면 유럽에서는 쪽제비가 설치류를 제거해줬기 때문에 고양이를 활용하지가 않아서 이집트에서만이 고양이를 굉장히 숭배했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얼마나 굉장히 옛날에 중요했냐면 고양이를 그 150여 년 전에 빅토리아 여왕이 고양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주었던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실내로 그리고 도시로 많은 고양이들이 야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빅토리아 여왕이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보호 운동을 후원해서 동물학대 예방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립이라는 칭호까지 있어서 고양이를 굉장히 이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죠. 고양이는 야생적이지만 깔끔한 동물로 인식이 되어 많은 작가와 예술가들도 고양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고 이때부터 고양이를 위한 장례식도 치르기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얼마나 먹을까요? 고양이는 기회가 될 때마다 먹이를 사냥해서 먹으며 활동으로 먹잇감을 조종해요. 그래서 먹잇감이 풍부하지 않을 때는 한 번에 더 많은 양을 먹어두기도 하고요. 쥐 한 마리는 약 30칼로리에 제공하기 때문에 고양이가 하루에 8마리의 쥐를 먹기 위해서 20번에서 30번 정도의 사냥을 해요. 고양이는 미각이 얼마나 발달되었을까요? 고양이는 사람보다 미각이 덜 발달되어 있지만 후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면 식욕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한테 가장 많은 구내염이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 식욕을 많이 잃어요. 그리고 고양이는 짠맛, 신맛, 쓴맛을 구분하며 시거나 쓴맛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 이유는 얘네들은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독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생긴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는 약을 먹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양이는 누워서도 먹는다. 보통 먹을 때는 몸을 웅크리고 먹는데 먹잇감이 클 경우에 누워서 먹기도 해요. 고양이가 머리를 기울인 채 이렇게 먹잇감을 먹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원래 고양이가 밥그릇이 아니라 바닥에서 먹이를 먹던 것을 비롯된 행동입니다. 씻기 힘든 먹이일수록 고개를 더 옆으로 기울이면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하루 종일 자나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는 많이 잔다고 얘기하는데요. 한 조사에 의하면 고양이는 혼자 있는 시간에 6%만 잠을 자고 무려 20% 시간을 창문 밖을 바라보는 데 썼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창 밖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창 밖에 세상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걸 보고 고양이가 밖에 나가고 싶다고 생각해서 고양이를 줄을 묶고 밖에 나가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양이는 구경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움직이는 것을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또 짧게 여러 번 자는데 깊은 잠과 선잠의 주기가 있어요. 깊은 잠을 들 때는 꿈을 꾸며 근육 수축도 일어나 다리나 수염이 실룩실룩거리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은 50% 정도를 하고요. 그루밍을 하는 이유는 기생충을 예방해 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자신만의 체취를 강하게 내뿜으며 사냥한 먹잇감의 냄새를 지워 다른 포식자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고양이는 깨어있는 시간에 30에서 50분을 그루밍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깔끔한 동물입니다. 고양이의 그루밍하는 모습입니다. 고양이는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면요. 가장 많은 게 50% 정도가 그루밍입니다. 그루밍을 하지 않는 고양이는 아마 아픈 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창밖을 구경하는 것도 21%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잠자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캣타워를 어디다 두시는 게 좋냐면 창문 쪽에다가 꼭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끊임없이 암호를 보내고 있다. 고양이는 사람하고 언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특유의 울음소리로 바디랭귀지 그리고 아무 곳이나 소변을 보는 행동까지 모든 것이 고양이의 언어예요. 고양이가 대소변을 잘 가리는데 이 아이가 아무 곳에나 소변을 봤다. 그러면 무엇인가 보호자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의 언어를 배우고 나면 집사들은 화내는 일이 없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는 100가지 이상의 소리를 내요.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걸까요? 가까움 싸나운 소리도 내고 다정한 소리도 내기도 하고 저리가 혹은 가까이와 할 때 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울음소리보다는 바디랭귀지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울음소리를 듣는 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도 알려주는 소리를 내요. 그리고 야생 고양이보다는 집 고양이가 더 시끄러워요. 더 말을 많이 해요. 집 고양이가 내는 울음소리 대부분은 고양이 꼴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보호자를 향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고양이가 얼마나 수다스러운지는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아기 때 아기 고양이가 엄마한테 젖을 달라고 소리를 내는 것 외에 성장해서 내는 소리는 대부분 보호자한테 내는 소리가 많습니다. 고양이 종에 따른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요. 품종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흥미롭게도 아기 고양이가 어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 고양이끼리는 거의 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양이끼리는 다른 소리로 의사소통을 해요. 사람하고 내는 소리와 전혀 다르게 울부짖거나 짝짓기를 향해 우는 경우는 입을 벌렸다가 소리를 낼 때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고 우호적이지 않는 울음일수록 입을 연 채 소리를 내요. 이렇게 짝짝짝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길게 울음짓거나 이빨을 드러내거나 으르렁거릴 때, 날카로운 소리를 낼 때, 하악질할 때처럼 고통스럽게 싸울 때 내는 소리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의 소리만 들어도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고양이의 채터링 소리랑 가르릉 소리인데 이게 지금 소리가 안 나요. 이건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낼 때고 채터링은 이렇게 짹짹짹짹짹 거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릉 소리는 뭐냐면 보통 기분 좋을 때 많이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르릉 가르릉 소리를 내면서 고양이가 숨 쉬는 두당 1초당 약 25번의 속도로 성대를 움직이게 해서 가르릉 소리가 나는 거고요. 기분 좋은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터링은 뭐냐면요. 집사람은 고양이가 엄청나게 집중해서 창밖에 새를 볼 때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걸 볼 거예요. 고양이가 입에서 미친 듯이 딱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 거라면 먹잇감을 발견하면 이빨을 맞부딪히는 채터링 소리입니다. 고양이가 몸으로 보내는 암호가 있어요. 꼬리가 바짝 올라갔을 때 안녕, 날 따라와. 꼬리가 지면과 수평일 때 양면적인 중립, 머뭇거리고 살펴보는 것. 꼬리가 아래로 내려갈 때는 도망하거나 두려우거나 먹잇감 접근시입니다. 꼬리에 털을 세울 때는 위협 대상의 공격적인 소리고요. 꼬리를 바닥에 탁탁 칠 때는 굉장히 화가 났을 때입니다. 꼬리를 파르르 떠는 행동은 신나거나 기분이 좋았을 때 내는 행동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행동이 있어요. 고양이 꼬리 모양으로 보세요. 기분이 좋을 때, 떨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양이는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고양이가 화났는지 어떻게 알까요? 고양이가 꼬리를 실룩거리고 휘두르기도 하죠. 발을 휘두르는 행위가 있고요. 등을 움찔거리는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는 옛날에는 사람만 살았지만 요새는 길고양이가 없으면 안 돼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고양이보다 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양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쥐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고양이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괴롭히거나 그랬을 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동물이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전염병을 옮긴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고양이는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좀 지저분할 뿐이지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이 아닙니다. 전염병을 옮기는 동물은 뭘까요? 칙칙한 회색 쥐입니다. 그래서 쥐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거는 고양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고양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고양이가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몸을 구르거나 발라당하거나 몸으로 사람들한테 많은 의사소통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고양이의 언어를 많이 알아보고 고양이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고양이와 공존하는 사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